고통을 줄이는 비법서 청정도론 그 첫 번째 이야기. 지도 없이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따라 수행의 전체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는 먼 곳을 여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발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함께 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곧바로 수행의 전체 방향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수행하는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괴로움의 소멸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정도론은 바로 그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만 지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도 아닙니다. 지도를 외우는 것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없듯이 청정도론의 용어를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부 수행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지도인지 큰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정도론이란 내 마음을 완벽하게 만드는 비법서라기보다는 번뇌를 줄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닦아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한 수행 안내서입니다. 청정도론이라는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빨리어 제목은 위숫디 막가입니다. 위숫디는 청정을 말하고 막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청정에 이르는 길 또는 정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 끝에 론이라는 것은 이 책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서라는 뜻을 덧붙인 겁니다. 여기서 청정은 단순히 기분이 맑고 상쾌한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번뇌가 소멸한 해탈과 열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정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을 나누어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괴로움과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을 놓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길은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잊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모을지를 함께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불교의 핵심 용어로 말하면 팔정도입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떤 성격의 책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책을 만들었는가? 청정도론은 대체로 서기 5세기 무렵에 학승, 붓다 고사가 스리랑카의 상좌부 전통에서 전해오는 경전과 주석 전통을 종합해서 편찬한 수행 논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붓다 고사라는 이름은 흔히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 책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정도로는 경전을 대신하는 책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특정 전통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주의점이 함께 있습니다. 장점은 흩어져 있는 가르침을 하나의 지도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점은 분류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지도하는 그 자체에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세한 분류를 모두 외우기보다 이 설명이 괴로움을 이해하고 줄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의 큰 구조는 개, 정, 해로 나누어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방대한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 정, 해 세 가지 훈련입니다. 이것을 삼학, 곧 세 가지 배움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개입니다. 개는 해로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자신과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정돈하는 훈련입니다. 개를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한 규칙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원인을 줄이고 후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정입니다. 여기서 정은 사마디, 곧 산란한 마음이 한 대상에 안정적으로 모이는 힘을 뜻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욕망과 걱정에 끌려가면 자기 경험을 분명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정도로는 이 부분에서 여러 수행 대상과 선정의 과정을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셋째는 해입니다. 해는 지혜, 곧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 모습에 맞게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며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고정된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지혜는 이런 착각을 분명히 보고 놓아가는 힘입니다. 세 가지 훈련. 기억하십시오. 개는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해는 안정된 마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셋은 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크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개의 훈련은 화가 났더라도 해치는 말을 바로 쏟아내지 않게 합니다. 정의 훈련은 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해의 훈련은 화가 조건에 따라 일어났고 지금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나 전체는 아니다 라고 보게 합니다. 이처럼 개정해는 실제 삶의 한 장면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자, 더 자세한 지도가 있습니다. 7 청정의 길입니다. 청정도론의 또 다른 특징은 수행의 과정을 7 가정 청정으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7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오늘은 순서와 방향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개청정. 말과 행동을 바르게 정돈하는 단계. 둘, 심청정. 산란과 장애가 줄어 마음이 안정되는 단계. 셋, 견청정. 몸과 마음을 고정된 나로 보던 견해를 바로잡는 단계. 넷, 도의청정. 수행의 길에 대한 의심을 정리하는 단계. 다섯, 도비도치견청정.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분별하는 단계. 여섯, 행도지견청정. 통찰이 성숙해가는 수행 과정을 분명히 아는 단계. 일곱, 지견청정. 도와 과의 지혜로 청정이 완성되는 단계. 이 순서는 계단처럼 기계적으로 한 칸을 완전히 끝내야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삶의 정돈, 마음의 안정, 바른 관찰이 서로 이어져 지혜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청정의 틀은 중부경전의 전차경, 곧 이어달리는 수레의 비유, 그 비유에 나오는 일곱 청정과도 연결됩니다. 한 수레가 다음 수레로 이어지듯 각 단계는 최종 목적을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지도는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그 답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괴로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삶은 전부 고통뿐이다 라고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변하고 내가 아끼는 몸과 관계와 환경도 뜻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붙잡을수록 불안이 생긴다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괴로움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갈애, 곧 반드시 가져야 한다.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불편함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넷째, 도성제는 그 소멸로 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따라서 청정도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성제 가운데 특히 도성제인 팔정도를 개정해와 일곱 청정의 구조로 자세하게 해설한 수행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8갈래의 길이지만 하나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또는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8항목을 시험 문제처럼 외우는 것보다 왜 이 요소들이 함께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는 방향을 잡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른 의도는 해치지 않고 놓아가려는 방향을 세웁니다. 바른 말, 행동, 생계는 일상의 삶을 정돈합니다. 바른 노력은 해로운 상태를 줄이고 유익한 상태를 기릅니다. 바른 기억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합니다. 바른 삼매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호흡 수행을 해봅시다. 이 수행을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욕심으로 특별한 체험을 억지로 만들지 않으려는 방향은 바른 의도입니다. 수행 전후의 삶을 해치지 않게 정돈하는 것은 바른 말, 행동, 생계와 연결됩니다. 호흡에서 벗어난 마음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것은 바른 노력입니다.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은 바른 기억이고, 마음이 호흡에 안정되는 것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8개의 서로 무관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과도하게 키우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집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상태에 집착할 수 있고, 이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제 습관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알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전 과정입니다. 그럼 바른 견해가 먼저 왜 필요할까요? 정견, 왜 필요할까요? 원문 강의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는 내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괴로움에는 조건이 있고, 괴로움을 바꾸면 괴로움도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기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수행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분도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기분을 붙잡는 것이 되면 기분이 사라질 때 다시 괴로워집니다. 바른 견해는 좋은 상태를 소유하는 나를 만드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집착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수행의 시작이면서 중간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방향을 알려주고, 수행 중에는 지금의 선택을 점검하게 하며, 지혜가 성숙할 때는 사성제를 직접적으로 통찰하게 합니다. 여기서 3가지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청정도론을 전부 외워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모든 용어를 기억해야 호흡을 알고 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 방향을 잡고 필요한 설명을 그때그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청정이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수행 초기에 화나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과 행동으로 키우는지, 아니면 원인과 변화를 보며 지혜롭게 다루는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특별한 집중 체험이 최종 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청정도로는 깊은 산매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산매는 지혜가 현실을 분명히 보도록 돕는 토대입니다. 산매 자체를 내가 얻은 특별한 것으로 붙잡으면 청정의 방향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수행자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배우는 지식과 수행이 나의 탐욕, 나의 성냄, 나의 아상과 어리석음을 줄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의 집착을 더 분명히 보게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배운 지도를 내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도 좋고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를 보아도 좋습니다. 호흡을 바꾸지 말고 한두 번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며 알아차립니다. 최근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너무 강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해 봅니다. 무슨 일이 괴로웠는가? 무슨 일이 괴로웠는가? 그 일이 나를 괴롭게 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웠는가? 이것이 바로 고의 질문입니다. 다음,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는가? 이것이 집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붙잡음이 조금 약해진다면 어떤 여유가 생길까? 그 붙잡는 마음이 조금 약해진다면 어떤 여유가 생길까? 이것이 멸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도의 질문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네, 쉬어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이제 호흡을 한번 알아차리고 천천히 시선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네, 사성제는 먼 철학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집착의 원인을 알고 소멸의 가능성과 실천의 길로 바라보는 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청정에 이르는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수행 논서다. 두 번째, 그 길의 큰 구조는 개정해이며 더 자세하게는 7 청정으로 설명된다. 세 번째, 모든 설명의 목적은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불교 경전인가요?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초기 경전 자체는 아닙니다. 대체로 5세기 무렵 붓다고사가 경전과 스리랑카 주석 전통을 종합해 편찬한 상좌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논서입니다. 청정도론의 모든 설명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나요? 전통과 수행 체계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청정도론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경전의 사성제, 팔정도라는 기준으로 목적과 맥락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청정이란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고 해로운 반응을 줄이며 집착과 무지를 약화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개정에는 반드시 순서대로만 닦나요? 개가 정을 돕고 정이 해를 돕는 기본 흐름은 있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새 훈련이 서로를 도와줍니다. 지혜가 개를 더 자발적으로 만들고 개가 마음의 안정을 돕기도 하지요. 삼매가 깊지 않으면 지혜 수행을 할 수 없나요? 전통마다 세부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상적인 마음의 안정과 지속적인 알아차림은 지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개, 정, 해를 균형 있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청정도론 첫 강의, 핵심 요약. 청정도론은 괴로움의 원인을 줄이고 소멸하기 위해 개, 정, 해를 어떻게 닦는지 보여주는 수행의 지도입니다. 큰 지도는 사성제, 무엇이 괴로운가, 왜 일어나는가, 소멸할 수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팔정도, 견해와 의도와 말과 행동, 생계와 노력과 기억과 삼매를 함께 바르게 닦는 길. 사막, 개정해. 개로 삶을 정돈하고 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해로 현실을 바르게 보는 길. 칠청정,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지 견청정, 행도직견청정, 직견청정. 생활 속의 4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무엇을 붙잡거나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이 약해지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도 없이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을 따라 수행의 전체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는 먼 곳을 여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발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함께 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곧바로 수행의 전체 방향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수행하는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괴로움의 소멸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정도론은 바로 그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만 지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도 아닙니다. 지도를 외우는 것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없듯이 청정도론의 용어를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부 수행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지도인지 큰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정도론이란 내 마음을 완벽하게 만드는 비법서라기보다는 번뇌를 줄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닦아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한 수행 안내서입니다. 청정도론이라는 뜻,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빨리어 제목은 위숫띠막가입니다. 위숫띠는 청정을 말하고 막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청정에 이르는 길 또는 정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 끝에 론이라는 것은 이 책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서라는 뜻을 덧붙인 겁니다. 여기서 청정은 단순히 기분이 맑고 상쾌한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번뇌가 소멸한 해탈과 열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청정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을 나누어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괴로움과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원인을 놓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길은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잊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모을지를 함께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불교의 핵심 용어로 말하면 팔정도입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떤 성격의 책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책을 만들었는가? 청정도론은 대체로 서기 5세기 무렵에 학승, 붓다 고사가 스리랑카의 상좌부 전통에서 전해오는 경전과 주석 전통을 종합해서 편찬한 수행 논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붓다 고사라는 이름은 흔히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 책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청정도론은 경전을 대신하는 책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특정 전통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주의점이 함께 있습니다. 장점은 흩어져 있는 가르침을 하나의 지도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점은 분류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지도하는 그 자체에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세한 분류를 모두 외우기보다 이 설명이 괴로움을 이해하고 줄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의 큰 구조는 개, 정, 해로 나누어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방대한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 정, 해 세 가지 훈련입니다. 이것을 삼학, 곧 세 가지 배움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개입니다. 개는 해로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자신과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정돈하는 훈련입니다. 개를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한 규칙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원인을 줄이고 후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정입니다. 여기서 정은 사마디, 곧 산란한 마음이 한 대상에 안정적으로 모이는 힘을 뜻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욕망과 걱정에 끌려가면 자기 경험을 분명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정도로는 이 부분에서 여러 수행 대상과 선정의 과정을 매우 자세히 설명합니다. 셋째는 해입니다. 해는 지혜, 곧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 모습에 맞게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며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고정된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지혜는 이런 착각을 분명히 보고 놓아가는 힘입니다. 세 가지 훈련 기억하십시오. 개는 삶의 방향을 정돈하고 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해는 안정된 마음으로 현실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셋은 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크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개의 훈련은 화가 났더라도 해치는 말을 바로 쏟아내지 않게 합니다. 정의 훈련은 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해의 훈련은 화가 조건에 따라 일어났고 지금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나 전체는 아니다 라고 보게 합니다. 이처럼 개정해는 실제 삶의 한 장면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자, 더 자세한 지도가 있습니다. 7 청정의 길입니다. 청정도론의 또 다른 특징은 수행의 과정을 7 가정 청정으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7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오늘은 순서와 방향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개청정. 말과 행동을 바르게 정돈하는 단계.
둘, 심청정. 산란과 장애가 줄어 마음이 안정되는 단계. 셋, 견청정. 몸과 마음을 고정된 나로 보던 견해를 바로잡는 단계. 넷, 도의 청정. 수행의 길에 대한 의심을 정리하는 단계. 다섯, 도비도치견 청정.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분별하는 단계. 여섯, 행도지견 청정. 통찰이 성숙해 가는 수행 과정을 분명히 아는 단계. 일곱, 지견 청정. 도와 과의 지혜로 청정이 완성되는 단계. 이 순서는 계단처럼 기계적으로 한 칸을 완전히 끝내야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삶의 정돈, 마음의 안정, 바른 관찰이 서로 이어져 지혜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청정의 틀은 중부경전의 전차경, 곧 이어달리는 수레의 비유, 그 비유에 나오는 일곱 청정과도 연결됩니다. 한 수레가 다음 수레로 이어지듯 각 단계는 최종 목적을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지도는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그 답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고성제는 괴로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삶은 전부 고통뿐이다 라고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변하고 내가 아끼는 몸과 관계와 환경도 뜻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붙잡을수록 불안이 생긴다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괴로움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갈애, 곧 반드시 가져야 한다.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불편함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넷째, 도성제는 그 소멸로 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따라서 청정도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성제 가운데 특히 도성제인 팔정도를 개정해와 일곱 청정의 구조로 자세하게 해설한 수행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8갈래의 길이지만 하나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또는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8항목을 시험 문제처럼 외우는 것보다 왜 이 요소들이 함께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는
방향을 잡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른 의도는 해치지 않고 놓아가려는 방향을 세웁니다. 바른 말, 행동, 생계는 일상의 삶을 정돈합니다. 바른 노력은 해로운 상태를 줄이고 유익한 상태를 기릅니다. 바른 기억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합니다. 바른 삶매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호흡 수행을 해봅시다. 이 수행을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욕심으로 특별한 체험을 억지로 만들지 않으려는 방향은 바른 의도입니다. 수행 전후의 삶을 해치지 않게 정돈하는 것은 바른 말, 행동, 생계와 연결됩니다. 호흡에서 벗어난 마음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것은 바른 노력입니다.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은 바른 기억이고, 마음이 호흡에 안정되는 것은 바른 삼매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8개의 서로 무관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과도하게 키우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집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상태에 집착할 수 있고, 이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제 습관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알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전 과정입니다. 그럼 바른 견해가 먼저 왜 필요할까요? 정견, 왜 필요할까요? 원문 강의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는 내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괴로움에는 조건이 있고, 괴로움을 바꾸면 괴로움도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기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수행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분도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기분을 붙잡는 것이 되면 기분이 사라질 때 다시 괴로워집니다. 바른 견해는 좋은 상태를 소유하는 나를 만드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집착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수행의 시작이면서 중간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방향을 알려주고, 수행 중에는 지금의 선택을 점검하게 하며, 지혜가 성숙할 때는 사성제를 직접적으로 통찰하게 합니다. 여기서 3가지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청정도론을 전부 외워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모든 용어를 기억해야 호흡을 알고 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 방향을 잡고 필요한 설명을 그때그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청정이,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수행 초기에 화나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과 행동으로 키우는지, 아니면 원인과 변화를 보며 지혜롭게 다루는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특별한 집중 체험이 최종 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청정도로는 깊은 산매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산매는 지혜가 현실을 분명히 보도록 돕는 토대입니다. 산매 자체를 내가 얻은 특별한 것으로 붙잡으면 청정의 방향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수행자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배우는 지식과 수행이 나의 탐욕, 나의 성냄, 나의 아상과 어리석음을 줄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의 집착을 더 분명히 보게 하는가? 자, 이제 오늘 배운 지도를 내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도 좋고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를 보아도 좋습니다. 호흡을 바꾸지 말고 한두 번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며 알아차립니다. 최근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너무 강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해 봅니다. 무슨 일이 괴로웠는가? 무슨 일이 괴로웠는가? 그 일이 나를 괴롭게 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웠는가? 이것이 바로 고의 질문입니다. 다음,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는가?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는가? 이것이 지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붙잡음이 조금 약해진다면 어떤 여유가 생길까? 그 붙잡는 마음이 조금 약해진다면 어떤 여유가 생길까? 이것이 멸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도의 질문입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네, 쉬어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이제 호흡을 한번 알아차리고 천천히 시선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네, 사성제는 먼 철학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집착의 원인을 알고 소멸의 가능성과 실천의 길로 바라보는 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청정에 이르는 길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수행 논서다. 두 번째, 그 길의 큰 구조는 개정해이며 더 자세하게는
일곱 청정으로 설명된다. 세 번째, 모든 설명의 목적은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불교 경전인가요?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초기 경전 자체는 아닙니다. 대체로 5세기 무렵 붓다고사가 경전과 스리랑카 주석 전통을 종합해 편찬한 상좌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논서입니다. 청정도론의 모든 설명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나요? 전통과 수행 체계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청정도론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경전의 사성제, 팔정도라는 기준으로 목적과 맥락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청정이란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고 해로운 반응을 줄이며 집착과 무지를 약화하는 방향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개정에는 반드시 순서대로만 닦나요? 개가 정을 돕고 정이 해를 돕는 기본 흐름은 있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새 훈련이 서로를 도와줍니다. 지혜가 개를 더 자발적으로 만들고 개가 마음의 안정을 돕기도 하지요. 삼매가 깊지 않으면 지혜 수행을 할 수 없나요? 전통마다 세부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상적인 마음의 안정과 지속적인 알아차림은 지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개, 정, 해를 균형 있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청정도론 첫 강의, 핵심 요약. 청정도론은 괴로움의 원인을 줄이고 소멸하기 위해 개의 정해를 어떻게 닦는지 보여주는 수행의 지도입니다. 큰 지도는 사성제, 무엇이 괴로운가, 왜 일어나는가, 소멸할 수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팔정도, 견해와 의도와 말과 행동, 생계와 노력과 기억과 삼매를 함께 바르게 닦는 길. 사막, 개정해, 개로 삶을 정돈하고 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해로 현실을 바르게 보는 길. 칠청정,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지 견청정, 행도직견청정, 직견청정. 생활 속의 4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무엇을 붙잡거나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이 약해지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괴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그 밀어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평온이 생기는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말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